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를 압수수색하던 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조카가 조작된 점수로 카이에 입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필이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면 이정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를 자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방산 비리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그런 날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게다가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신을 의존할 사장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장이 있는 날 없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본인이 조카를 취업을 청탁해서 부정 입사시킨 딱 그 업체를 하필 그날. 이런 우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면 저는 로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해명은 있는데요. 현장 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야 뭘 못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조카를 부정 입사시킨 요 사건 자체는 이미 수사가 들어가서 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 갔다. 근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압수수색 당하는 날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이죠. 이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한인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 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미국이시군요. 알고 전화드렸습니다. 미국인 줄. 자, 네. 예, 지난 주말 한국에 계시더니 벌써 미국 가셨네요. 이 다카 페이지 이 급한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우선 다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카는 이민자 관련된 건데요. 2012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테면은 어린 나이에 16살 미만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인이 되면서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미국 시민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막아줌으로 해가지고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추방 유예를 시킨 이제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네. 뭐 인도주의적 조처라고 사실 그때 당시 찬성하는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은 찬성하는 환영을 받았었는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나오게 됐나 하면은 다 들으셨겠지만 드리머라는 얘기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로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이제 서류 미비자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거의 한 7만여 명씩 나타나는 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이민자들을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민자 그룹을 불법 이민, 합법 이민으로 나눈다. 이런 논란이 될 때 불법 이민을 추방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생활에 익숙한데 어디 추방해도 이게 미국 시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리머지요. 이런 사람들을 영주권을 주자. 드림 액트입니다. 계속 이 드림 액트를 의회에서 제기해서 친이민적인 당인 민주당이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공화당의 벽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임기 두 번째 첫 해인 2012년에 안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어렸을 때 온 미국 시민일 수밖에 없고 나가면은 미국 시민인데 해가지고 이거를 영주권은 주지 못하지만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카라는 걸 만들어서 추방되는 건 막자. 그랬던 게 이제 다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리머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그렇죠. 겁니다. 뭐. 아니 유치원 때 왔는데 본인은 불법의 인식조차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결국 미국 교육을 평생 받았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 많이 취입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도 평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평생 미국에 자란 사람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6.25 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혈맹이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 지역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 수십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고 간신히 지켜낸 자신들의 뒷마당 같은 거란 말이죠. 예.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뒷마당인데 이걸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인식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자기들이 뭐랄까 피를 뿌려서 지켜온 뒷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사드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것도 대선 기간 동안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환장할 일이죠.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지만 예.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은 환장할 일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사실 예상대로 여기서 북한을 더 몰아붙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트럼프예요. 네. 예, 무기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잘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린 지금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의 군사 장비를 표현도 참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예.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서로 정상 간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일방이 이익만 보는 거래는 국가 간에 절대 없기 때문에 무기 얘기도 했겠죠. 뭐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대국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조용히 해주거나 묻어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 그냥 트위터에 그것도 틀림없이 모바일 폰을 몇 줄 썼겠죠. 예, 전례도 있는데요. 핀란드와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정상과의 대화록도 많이 유출됐죠. 실제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종이라고 표현해요. 관종. 그것도 적절한 용어. 뭐 어떻습니까? 예, 관종이 예. 맞는데. 네. 네. 관심에 목말라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에 은밀하게 이야기된 내용을 바로 당일날 트위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나 수고 같은 건 뭐 전무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도 상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FTA는 폐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은 첫 번째가 아니다고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또 말을 바꾸는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참 상대하기에 나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다음 뉴스는요? 예,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관련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와중에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 김기현 씨, 그러니까 댓글 부도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계획과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인데 요 증언은 저희가 KBS 취재를 했던 해당 기자가 3부에 나와서 잠깐 직접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달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A4 용지 5장 분량의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깁 군사 기말인 이 문건에는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니 군이 왜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면서 심리전을 준비합니까? 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보수 정권이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게 무슨 안보예요? 권력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예.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심부름센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서로 그런 심증만 있다가 문서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군이 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대비해서 심리전을 계획했다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예.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가지고. 참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그 책임자들 사이버 사령부는 집행유예. 예, 당시의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1심에선 그렇게 아주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네. 뭐 죄도 아닌 것이죠, 이건. 집행유예. 자,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11년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한성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이 대표실에서 야당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BS 모 기자가 몰래 녹취를 했고 그거를 여당의 의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성교 네. 의원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하다 보니 그때 벽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벽치기라는 건 기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귀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제 몰래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뭐 앞에 이어지는 뉴스라고 봐요. 예. 국정원도 정권 권력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군도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도 사실 야당 도청을 해서 여당에 제공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해당 기자한테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뭐 잃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묘하게 잊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다 위야무야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일인 거죠. 예. 공영방송 기자가 야당을 몰래 도청을 해서 그걸 여당 중진 의원에게 주고 그걸 또 공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 도청 자체도 큰일인데요. 정치 개입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 군도 국정원도 공영방송도 그런 일들에 다들 동원이 됐었다. 이런 뉴스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벌써 2,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브리핑할 시간이.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부정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부정취업 청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인 2학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인데요. YTN은 이 부국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 이모 YTN 부국장이 조카를 하필이면 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카이에, 예,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국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지는 않는데 보통, 예, 대기 발령을 냈다는 건 방송국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밝기로 했다고 YTN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정면 기자라든가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맞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는요, 네. 소위 적폐 인사라고 규정하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직 기자들 복직하면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등등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루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5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다카 프로그램의 정신이라는 건 부모들이 예를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어떤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계속 체류하고 있다든가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을 추방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왔잖아요. 혹은 와서 낳은 아이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 2-3살 때 온 아이들도 있고 이 아이들은 이미 미국에서 미국 교육을 받고 미국인이 돼버렸거든요. 이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유예하자. 추방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고 사실 유럽에도 많이 있어요. 네, 최소 5년을 살면 드리머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런 추방을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죄를 짓지만 않으면 취업을 할 기회도 주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오바마 때 만들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이런 게 있었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 이게 만들어졌는데 다카 프로그램이라고 이걸 트럼프가 이제 다 상관없다. 다 나가라 그냥. 다카 프로그램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 동안의 폐지 유예 기간을 가지고 의회가 후속 입법 조치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인원들 중에는 사실은 미국 자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 아닙니까? 이민자의 나라죠. 네. 자기들끼리 처음에 와가지고 인디안한테서 땅 뺏어서 만든 나라잖아요. 트럼프 본인도 이민자예요. 예. 아버지 세대지만. 가족들이 다 그렇죠. 독일에서 그것도. 본인이 독일에 왔다는 건 숨겼죠, 처음에는. 예. 재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저는 정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말할 수 있죠. 예. 몹쓸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몰래 녹취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혐의가 됐죠, 그때는. 그러니까, 앞에 이어지는 뉴스라고 봐요. 예. 국정원도, 권력이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됐고, 군도, 선거에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고, 공영방송의 기자도 사실 야당 도청을 해서 여당에 제공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당시 그 해당 기자한테 자택 압수수색까지 들어갔었는데요. 휴대폰과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면서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잃어버렸을 수는 있습니다만 절묘하게 잊어버린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다 위야무야된 사건인데 따지고 보면 또 굉장히 또 큰 일인 거죠. 예. 공영방송 기자가 야당을 몰래 도청을 해서 그걸 여당
중진 의원에게 주고 그걸 또 공개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도청 자체도 큰일인데요. 정치 개입까지 했다면 정말 큰일인 거죠. 그럼 군도, 국정원도, 공영방송도 그런 일들에 다들 동원이 됐었다. 이런 뉴스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벌써 2, 3분밖에 안 남았네요. 브리핑할 시간이.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에서 부정취업 청탁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부정취업 청탁을 했던 사람의 이름이 특정됐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인 2학년 YTN 콘텐츠 제작팀 부국장인데요. YTN은 이 부국장에 대해서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친동생 이모 YTN 부국장이 조카를 하필이면 또 그 지금 문제가 되는 카이에, 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부정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방송국에서 의혹 제기만으로 대기 발령을 내지는 않는데 보통, 대기 발령을 냈다는 건 방송국 내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제대로. 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따라서 인사조치도 밝기로 했다고 YTN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이 노정면 기자라든가 그분들한테는 자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던 그분 맞죠? 네, 그래서 노조에서는요, 네. 소위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문제 제기해왔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해직 기자들 복직하면 자리를 주면 안 된다 등등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연루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요. 또 다음 뉴스는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5일에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한 프로그램인데요. 5년 만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이거거든요. 한마디로 다카 프로그램의 정신이라는 건 부모들이 예를 들어 추방 유예를 시킨 제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네, 인도주의적 조처라고 사실 그때 당시 찬성하는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은 찬성하는 환영을 받았었는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나오게 됐나 하면은 다 들으셨겠지만 드리머라는 얘기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로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이제 서류 미비자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거의 한 7만여 명씩 나타나는 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 예.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이민자들을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민자 그룹을 불법 이민, 합법 이민으로 나눈다 이런 논란이 될 때 불법 이민을 추방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생활에 익숙한데 어디 추방해도 이게 미국 시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리머죠. 이런 사람들을 영주권을 주자. 드림 액트입니다. 계속 이 드림 액트를 의회에서 제기해서 친이민적인 당인 민주당이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공화당의 벽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임기 두 번째 첫 해인 2012년에 안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어렸을 때 온 미국 시민일 수밖에 없고 나가면은 미국 시민인데 해가지고 이거를 영주권은 주지 못하지만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카라는 걸 만들어서 추방되는 건 막자. 그랬던 게 이제 다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리머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그렇죠. 겁니다. 유치원 때 왔는데 본인은 불법의 인식조차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결국은 미국 교육을 평생 받았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 많이 취입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도 평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평생 미국에 자란 사람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 바라보는 북한은
자신들이 6.25 때 사람을 보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혈맹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좋은 말로 표현하면 혈맹이고 실제로 자기들은 이 지역이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 수십만을 보내고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고 간신히 지켜낸 자신들의 뒷마당 같은 거란 말이죠. 예.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뒷마당인데 이걸 미국이 압박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도 다 버리고 그럴 수는 없다는 인식이 또 있어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지켜온 자기들이 뭐랄까 피를 뿌려서 지켜온 뒷마당이다. 이런 인식이 중국한테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사드까지 이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미 그것도 대선 기간 동안 몰래 들어와 있으니까 방송엔 적합한 단어는 아니지만 환장할 일이죠. 예, 적합하지 않습니다. 적합하진 않지만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이상은 환장할 일입니다. 예.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고 러시아도 사실 예상대로 여기서 북한을 더 몰아붙일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고요. 이 가운데 더욱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트럼프예요. 네. 예, 무기 판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잘했다는 거죠.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린 지금 전쟁 나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해서 장사를 잘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일본의 군사 장비를 표현도 참 구매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예. 그죠? 예,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내용입니다. 이것도 무슨 성명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위터에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게 서로 정상 간 얘기할 때 주고받는 게 분명히 있죠. 어느 일방이 이익만 보는 거래는 국가 간에 절대 없기 때문에 무기 얘기도 했겠죠. 뭐 이 기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혹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팔기도 하고. 그런데 그 상대국 입장 정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조용히 해주거나 묻어주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거래를 하고 나서는. 근데 그냥 자기가 유리할 때 그냥 트위터에 그것도 틀림없이 모바일 폰으로 몇 줄 썼겠죠. 예, 전례도 있는데요. 핀란드와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도 이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정상과의 대화록도 많이 유출됐죠. 실제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관종이라고 표현해요. 관종. 그것도 적절한 용어. 뭐 어떻습니까? 예, 관종이 예. 맞는데. 네. 네. 관심에 목말라 하는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에 은밀하게 이야기된 내용을 바로 당일날 트위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나 수고 같은 건 뭐 전무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원수가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도 상대 못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규모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구매 규모는 상당히 증가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트위터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FTA는 폐기하자고 하고. 예. 그리고 또 군사적 옵션은 첫 번째가 아니다고 또 말을 바꾸긴 했어요. 또 말을 바꾸는 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참 상대하기에 나쁜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한국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야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점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다음 뉴스는요. 예, 댓글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군 관련입니다.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공작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와중에 군의 최초 수사 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2013년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증거인멸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한번 폭로한 적이 있는 김기현 씨, 그러니까 댓글 부도인 심리전단의 당시 총괄계획과장을 지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이걸 이제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증언인데 요 증언은 저희가 KBS 취재를 했던 해당 기자가 3부에 나와서 잠깐 직접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뉴스가 또 있는데요. 사이버사가 2012년 2월 달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A4 용지 5장 분량의 2012년 사이버전 작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깁 군사 기말인 이 문건에는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사이버 심리전을 계획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건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니, 군이 왜 총선과 대선을 걱정하면서 심리전을 준비합니까? 이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 보수 정권이 맨날 안보 하는데 이게 무슨 안보예요. 권력이, 자기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예. 국정원이고 군이고 다 심부름센터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서로 그런 심증만 있다가 문서로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군이 왜 19대 총선 18대 대선을 대비해서 심리전을 계획했다고 그걸 청와대에 보고를 해요. 예. 국방장관 결재를 받아가지고. 참네. 그런데 그때 참여했던 그 책임자들, 사이버 사령부는 집행유예. 예, 당시의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2심이 계류 중이긴 한데 1심에선 그렇게 아주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네. 뭐 죄도 아닌 것이죠, 이건. 집행유예. 자, 그런 문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2011년 KBS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2011년 KBS 장모 기자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한성교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고대영 사장은 2015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달에 언론노조 등이 다시 고발장을 냈고요.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좀 오래된 뉴스인데 이것도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에요.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야당이 대표실에서 야당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KBS 모 기자가 몰래 녹취를 했고 그거를 여당의 의원한테 건네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성교 네. 의원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하다 보니 그때 뭐 벽치기라는 얘기도 나오고 예, 벽치기라는 건 기자들이 이제 못 들어가니까 벽에다가 귀를 대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예. 기가 좋아야지만 가능한 내용이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를 압수수색하던 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조카가 조작된 점수로 카이에 입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필이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면 이정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를 자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방산 비리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예. 그런 날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이 업체가. 게다가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신을 의존할 사장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장이 있는 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본인이 조카를 취업을 청탁해서 부정 입사시킨 딱 그 업체를 하필 그날. 이런 우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면 저는 로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해명은 있는데요. 현장 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외에 뭘 못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조카를 부정 입사시킨 요 사건 자체는 이미 수사가 들어가서 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 갔다. 근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압수수색 당하는 날 네.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이죠. 이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한인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미국이시군요. 알고 전화드렸습니다. 미국인 줄. 자, 네. 예, 지난 주말 한국에 계시더니 벌써 미국 가셨네요. 이 다카 페이지 이 급한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우선 다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카는 이민자 관련된 건데요. 이 2012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테면은
어린 나이에 네. 16살 미만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네.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인이 되면서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미국 시민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막아줌으로 해가지고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행정명령